네, 안녕하세요. 생활상권 사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청의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오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생활상권은 이름부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주민도보생활상권으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하는 생활권 범위 내의 상권이라는 의미에서 생활상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상권 사업 지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중심지로부터 반경 도보 10분 거리를 사업구역으로 획정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생활 중심지로부터 도보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보 10분의 의미는 사람들이 걸어서 무언가를 사러 갈 때 10분을 잘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분을 잘랐습니다. 네, 저희가 생활상권을 기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품목별로 주로 어디서 구매하는지 구매처 조사를 했었는데요. 여러 품목의 평균을 내봤더니 저는 주로 동네 가게에서 구매해요 라고 답한 비율이 10%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전 품목 평균을 내봤더니. 그리고 대형마트나 대기업군이 약 48%고요. 온라인은 약 23%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상권에 있는 동네 가게들이 어렵다는 거고요. 다른 조사를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생활 상권, 이제 또 다른 말로는 골목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골목 상권의 월 평균 매출은 1,700만 원인 걸 비해 발달 상권은 2,7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구매처 비율이 약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거냐면 단골이라는 것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단골에 대한 조사도 했었습니다. 서울시민 1000명에게 역시 단골이 동네에 몇 개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평균 3.3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가게가, 동네 가게가 우리 동네에 3개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떠올려 보시면 예전에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개도 있었고 6개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이 단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골이 그만큼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동네 가게의 매출도 분명히 낮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동네 안에서 주민과 상인 간의 관계가 약화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상권을 계획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세력권이라는 방식이 있고 이용권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세력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사업의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상점가를 중심에 두고 이 상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매를 해달라라고 하는 방식을 세력권이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로 주민의 생활을 가운데 두고 이 생활권에 있는 여러 상점가들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이용권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업 방식이 세력권이었다라고 하면 생활상권은 이용권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상권을 소개할 때 저희가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동네 가게의 혁신의 활동에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가게가 우리 간판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간판을 바꿨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동네 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좋아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동네 가게의 간판이 바뀐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가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주 재료로 써서 조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해서 동네의 엄마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관련된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주민들이
어떤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한다 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상권의 추진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가게들이 어려움을 처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좀 주요한 것은 대기업 온라인 같은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상권의 가장 중요한 추진 방향 중에 하나는 동네 가게들이 각자 도생하지 말고 연대와 협력을 하는 협력의 경제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도 넘어보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넘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의 핵심 목표는 단골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조사했을 때 평균 3.3개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것을 약 2배로 늘리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크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영상에서는 주요한 사업 한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스토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업 커뮤니티 스토어라는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 지식을 제공해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슈퍼입니다. 이 동네 슈퍼 사장님은 동네 사람들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택배를 받으러 오는 손님이 늘어나서 가게 매출도 좀 늘어났나요? 라고 했더니 아주 즉각적인 매출은 늘어나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그것을 반복해서 방문하다 보면 가게가 친근한 가게가 되고 친근한 가게가 되다 보면 다른 데서 살 것도 여기서 사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착안을 한 사업이 커뮤니티 스토어입니다. 방금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 가게에서 혹시 택배를 받아주면 어떨까? 우리 동네 가게에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잠시 갈 데가 없을 때 잠시 머물게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거예요. 그것들을 저희가 주민생활 편의 서비스라고 하고 이런 주민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가게를 커뮤니티 스토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게들이 동네에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주민생활 편의 서비스 때문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한 번, 두 번 더 방문하게 된다면 더 친근하게 여길 거고 더 친근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가게를 더 이용할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면 주민들과 상인들 간의 관계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스토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고문의 2번 생활상권 사업 개요 세 번째 동그라미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생활상권 사업은 예비 선정 과정인 기반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을 육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기반 사업 4에서 6개월간 7천만 원 그리고 육성 사업 3개년간 최대 30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반 사업 기간 동안은 약 7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육성 사업을 3개년간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추진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반 사업 기간 동안에는 주민과 상인 그리고 지역단체, 사회적 경제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고요. 최종 선정이 돼서 육성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추진위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또 사업을 상근하면서 전담을 할 사업팀을 운영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공모기간이나 지원 규모 등은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고요. 생활상권 기반사업 운영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부침 1 자료인데요. 이 부침 1 운영 가이드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 선정 과정이라고 했고, 그 예비 선정 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운영 가이드의 3번 기반 사업의 추진 과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진 과제라고 하는 다 이 세 가지를 기반 사업 동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과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스토어 운영입니다. 커뮤니티 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 가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업들이 일부의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주체들이 나는 동네를 잘 알아 라고 해서 이런 게 주민들에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는 사업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상권이라고 하는 것의 사업 전체의 취지인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동네 가게의 변화 활동에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 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 연령대라든지 거주 유형, 가구 유형, 직업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생활 편의 서비스를 결정하셔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다 설치한 다음에 최소한 30일 이상 운영을 해보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최소 30일 운영 기간을 둔 이유는요, 요곳에 운영하는 형태를 봐야지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의 현장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추진하시는 추진위원회 분들도 30일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피드백을 한번 더 받아보시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과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커뮤니티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이 앞선 가와 나의 과제였다라고 하면 세 번째 과제에서는 만약에 육성사업, 생활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어떤 사업을 할지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과제 역시도 소수의 전문가 또는 지역 내 일부의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권의 추진 방향이라고 했던 협력의 경제라는 취지에 걸맞게 동네의 여러 지역 단체, 사회적 경제 기관이나 기업들과 함께 생활상권 육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보시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지역 단체, 사회적 경제 단체나 기업, 중간 지원주도 포함해서요. 이런 데도 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 그리고 상인입니다. 네,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가게들 그리고 우리 동네 상권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를 물어보시고 또 상인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지역의 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도 물어봐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생활상권 육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반 사업을 약 5개월 동안 추진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육성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보통의 경우에 그간의 사업들을 추진해왔던 것을 잘 정리해서 발표 심의하는 것으로 추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발표 심의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업에서 해봤더니 몇 가지 오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매우 잘 추진했으나 발표를 잘 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사업은 실제로는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의견은 별로인데 발표를 워낙 잘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 발표 심의는 하되 기반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약 2회 이상을 중간중간에 현장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심의 결과와 발표 심의를 합쳐서 최종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장 심의든 발표 심의든 기준은 동일합니다. 운영 가이드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참여자 간 협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 중에 세 번째 과제가 주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지역 경제의 여러 주체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커뮤니티 스토어를 운영하는데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선정을 하는데 현장 심의든 발표 심의든 첫 번째 기준은 사업 참여자 간 협력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방향의 이해인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생활상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이 주도한다든지 지역의 특정 단체가 주도한다든지 지역의 특정 조직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민 생활 향상이라고 하는 방향에 맞게 주민 수요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요 얘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가 요 사업 방향의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진 과제 중에 가와 나가 주로 요 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주민 수요를 반영을 해서 생활 편의 서비스를 결정을 하고 그 생활 편의 서비스를 동네 가게에 적용하는 게 커뮤니티 스토어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소수의 전문가 의견을 따라봤더니 여기는 택배함이 필요하더라, 여기는 공구함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하면 설사 그 공구함이나 택배함을 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치더라도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세련되게 잘하는 것보다는 얼만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 추진 필요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상권의 침체도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볼 텐데요. 상권 내에 얼마나 가게들이 있고 그 가게들 중에 빈점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참여자 간 협력성과 사업 방향의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 참여자 간 협력성조차도 사실 저희가 사업 방향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활상권이라고 하는 사업의 취지나 추진 방향을 잘 이해하셨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생활상권 이익이 기반 사업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생활상권을 검색하시면 생활상권 이익이 기반 사업에 대한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생활상권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